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럽 폭염이 40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런던 상류층들이 한국 이민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건물에 에어컨이 있는데 런던은 은행마저 제대로 된 냉방이 안 돼요. 이는 15년간 한국에서 거주한 영국인 투자회사 이사 오스카 벤틀리의 증언입니다. BBC에서는 이 내용을 특집으로 방송했고 시청률이 급상승하며 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한국의 무엇이 유럽 엘리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15년간 한국에서 살아온 영국인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5년간 한국 서울에서 거주한 오스카 벤틀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죠. 지난해 7월 저는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15년 만에 고향 런던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서울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뒤로하고 급히 짐을 쌌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올 짧은 여행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까지도 별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7월에 런던은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거든요. 공항 터미널부터 문제였습니다. 냉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내가 찜통 같았습니다. 승객들은 부채질을 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 기사분은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놨지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 시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상점들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건물 벽에 붙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15년 전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는 런던에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에어컨 없는 집에서 지내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모두 열어놓았지만 바람 한 점 없었고 침실은 사우나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름밤에도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혼이불조차 덮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거실 바닥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 장례 준비를 위해 시내로 나갔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은행에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모두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들도 불편해하며 빨리 업무를 마치고 나가려 했습니다. 장례식장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더위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중간중간 바깥으로 나가서 쉬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자리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15년간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서울에서는 어느 건물에 들어가든 시원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상점, 식당, 병원, 심지어 작은 편의점까지도 완벽한 냉방 시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런던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40도가 넘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런던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더 머물면서 옛 친구들을 만나야 했는데 이때 더욱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단골로 다니던 동네 슈퍼마켓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직원들은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고 고객들도 빨리 장을 보고 나가려 서둘렀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조차 평소보다 미지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더위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장례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두통이 심해져서 동네 병원을 찾았는데 대기실이 찜통 같았습니다. 환자들은 부채질을 하며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조차 진료복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이 가장 시원한 곳 중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환자들이 더위 때문에 더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은행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산 정리를 위해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컴퓨터도 과열 때문인지 자주 멈춰서 업무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행에 가면 항상 쾌적했는데 여기서는 빨리 일을 마치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여름철 피서지나 다름없었는데 런던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힘들어했고 중간에 내려서 쉬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역에서 시원함을 느끼며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기차가 빨리 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손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효과가 미미했고 직원들도 지쳐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카페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에서의 15년이 얼마나 축복받은 시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디를 가든 시원했고 더위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완벽한 냉방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40도가 넘는 날씨에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런던에서의 고생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소셜미디어에 일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지냈던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제가 올린 사진들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런던의 더위를 표현하고 싶어서 동네 상점들의 모습을 찍어 올렸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하는 가게들, 더위에 지쳐 그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던 친구들이 런던의 상황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독일인 친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신도 독일에 잠깐 다녀왔는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에어컨이 거의 없어서 40도 더위를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같은 온도라도 어디든 시원한 곳이 있어서 전혀 힘들지 않다고 했죠. 프랑스인 친구도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파리에 가족을 만나러 갔는데 아파트에 에어컨이 없어서 정말 고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작은 원룸까지도 모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외국인들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완벽한 냉방 시설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에어컨 없는 생활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영국에 있는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학 동창들이 제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 일하고 있는 동창은 한국 병원들이 정말 모두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런던의 병원들은 예산 문제로 냉방 시설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어떻게 모든 병원이 시원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한국의 법원이나 관공서는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런던에서는 공공 건물조차 에어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한국의 공공시설은 어떤 수준인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국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의 냉방 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함께 공부했던 의사 친구 리처드는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모든 병원에 정말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는지, 환자들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는지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병원을 이용했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자 그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니 믿기 어려워했죠.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찰스라는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 시티의 은행들조차 제대로 된 냉방이 안 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서 한국의 금융가는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모두 완벽한 냉방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자 그는 한국이 정말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여자친구 엠마는 한국의 법원 시설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재판정조차 더워서 판사와 변호사들이 고생한다면서 한국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의 법원이 모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그녀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런던의 더위가 계속되면서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가 연일 계속되자 친구들은 한국의 생활 환경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친구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소아과 의사인 친구는 한국의 학교나 어린이집도 모두 에어컨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런던에서는 학교에 에어컨이 없어서 아이들이 더위에 고생하고 있다면서 한국 아이들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친구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런던에서는 여름철에 아이들을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한국에서는 어디든 시원해서 아이 키우기가 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의 15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제 개인적인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 전체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어 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동창회 모임이 있었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때문에 장소를 바꿔야 했고 참석자도 평소의 절반 정도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동창회 장소로 정했던 호텔의 연회장조차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모임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호텔 로비의 작은 공간에서 간단하게 모임을 가져야 했는데 여기서도 더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제 한국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금융업 종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완벽한 냉방 시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부러움 정도였지만 점점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동창 하나가 진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한국 서울지사로 발령을 신청해볼까 생각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여름철에 제대로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아과 의사인 친구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병원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환자 치료에 지장이 있다면서 한국의 쾌적한 의료 환경이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법무법인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고려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여름철에 재판이나 회의를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한국의 쾌적한 업무 환경이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이가 있는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명은 진지하게 한국 이민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아이들이 여름철에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한국의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진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농담이나 부러움 정도였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일수록 한국의 업무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창회 이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의사 친구 리처드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다면서 한국 대사관에 문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는데 정말로 대사관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로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금융업계의 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서울에 지사가 있는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던 그는 실제로 인사팀에 서울 발령을 신청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회사에서도 런던의 여름철 업무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친구 엠마는 한국의 국제법무법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몇 곳의 법무법인에 이력서를 보냈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소아과 의사 친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기초과정을 수강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의료진으로 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친구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한 명은 실제로 한국 부동산 사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나 교육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서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한국의 국제학교에 대해 문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어떨지 알아보고 있다면서 한국의 교육 환경과 생활 여건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더위 때문에 시작된 대화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해할 만했습니다. 런던의 40도 폭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에게는 업무 환경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병원, 법원, 금융가 등에서 제대로 된 냉방 시설 없이 일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완벽한 냉방 시설과 쾌적한 업무 환경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생각보다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창들이 각자의 직장이나 모임에서 한국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영국인의 경험담을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담당 프로듀서의 설명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관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런던의 40도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체계적인 냉방 시설과 폭염 대응 시스템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송 출연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15년간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과장하거나 미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대로만 말해도 충분히 놀라운 내용이었으니까요. 방송에서는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과 냉방 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건물에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다는 것,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완벽한 냉방이 된다는 것, 병원이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도 예외 없이 쾌적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시원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방송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고 방송국에도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냉방 시설과 생활 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방송 이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 거주나 취업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의료진, 법률가, 금융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영국인들의 한국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비자나 취업, 교육 등에 대한 문의가 평소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한국행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한국으로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런던에서의 3주간 체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온 여행이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경험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3주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40도가 넘는 런던의 폭염 속에서 겪었던 고생들, 에어컨 없는 생활의 불편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한국 생활의 소중함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공항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쾌적함, 완벽하게 조절된 온도, 어디든 시원한 공간들. 3주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차내, 정확한 운행시간, 쾌적한 승차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런던 지하철의 찜통 같은 환경과 비교하니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에어컨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순간 정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3주간 제대로 된 냉방을 경험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 후 몇 달 동안 영국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제로 몇몇 친구들은 한국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친구 리처드는 한국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금융업계의 찰스는 서울지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엠마도 한국의 국제법무법인에서 인터뷰 제의를 받았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가 있는 친구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생활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친구들이 실제로 한국에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영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 후 런던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이 아니라 실제 생활 환경을 체험해보기 위한 방문이었죠. 그들을 안내하면서 저도 한국의 장점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친구들이 보인 반응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역사 전체가 쇼핑몰처럼 되어 있고 어디든 시원하며 각종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에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런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구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시간을 있어도 전혀 덥지 않고 오히려 시원해서 더위를 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돌아간 친구들은 영국에서 한국의 장점들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직장이나 모임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와 생활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시작된 런던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5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완벽한 에어컨 보급률과 냉방 시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도 여름이 되면 런던에서의 3주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에어컨이 있는 집, 시원한 지하철, 쾌적한 사무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 합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